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통합과학 수업을 하게 된 선생님 민현수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그 인사를 아마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원격 수업이지만은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수업해야 될 내용은 우리 통합과학 교과서 90페이지에 있는 역학적 시스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 9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교과서에서는 실려 있지 않지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알아야지만 그 통합과학에 있는 역학적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선생님의 경험상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 이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힘이 주어지지 않은 등속 운동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제 힘이 주어지면은 가속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중력 시스템, 역학 시스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힘을 우리가 영어로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파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힘이 영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파워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파워는 물리에서는 전력, 전원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힘은 영어로 폴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호로 힘 F는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는 경우가 이유가 힘을 폴스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힘의 정의, 무엇을 힘이라고 정의할까요? 이래놨는데 선생님 여기 변형이라는 말을 썼죠. 변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모양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뭐 분필 같은 곳에다가 힘을 주면은 부러지죠. 그런 것들 우리가 모양이 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펀지 같은 거 압축을 하면은 찌그러지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양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 옆에 보면은 가속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는데 자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다면 요놈의 속력, 빠르기는 빨라질 겁니다.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준다면 얘의 빠르기는 느려지겠죠. 그래서 힘을 주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빠르기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줬다. 그러면 이 물체는 방향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이고 있는 방향도 변할 수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기가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통칭적으로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은 모양이 변하든지 빠르기가 변하든지 방향이 변하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형 또는 가속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물리는 요런 물리량이라고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정의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힘의 단위는 여기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쓰고 읽기를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여기 보이지만 절대로 요놈을 소문자로 써서는 안 됩니다. 얘는 알파벳이 아니고 약속된 기호입니다. 약속된 기호가 대문자 n하고 똑같이 생겼을 뿐이지 얘는 알파벳이 아니므로 n이라고 쓰고 하면 안 됩니다.
요 옆에 킬로그램 F, 킬로그램 중 있는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힘의 특징은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얘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쓰냐면 어떤 물체를 오른쪽으로 힘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물체를 위쪽으로 힘을 준다면 이번에 물체는 위쪽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준다 하더라도 주는 방향이 달라지면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은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힘의 크기가 2N이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로. 자, 그럼 이쪽에 가서 한번 보겠어요. 요렇게 화살표로 2N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요 자리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작용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자리. 좀 어떤 거냐면 책 같은 게 있습니다. 책 같은 거일 때 선생님이 요쪽 부분에다가 힘을 줘서 밀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요쪽 부분에다가 끈으로 묶고 오른쪽으로 당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힘이 주어지는 포인트가 어디냐? 그래서 힘이 주어지는 포인트가 바로 작용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자, 그럼 얘는 지금 현재 힘이 어느 방향으로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은 동서남북으로 나타내면 제일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요 부분, 요 화살표 방향을 보고 힘이 북동 방향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 화살표의 길이입니다. 2N이면 화살표 길이를 그러면 얼마로 나타내야 되느냐? 선생님, 1N이면 1cm로 그려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1N을 1cm로 그리든 1N을 2cm로 그리든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는 1N을 1cm로 그리겠습니다 라고 정의를 했다면 요 2N은 2cm로 그려야 되겠죠. 만약에 4N이라면 4cm로 그리면 됩니다. 그러한 규칙성만 지켜주면 되지 1N은 꼭 1cm로 그려야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용점, 방향, 크기 요 세 가지를 동시에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우리가 힘의 3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힘의 3요소는 아니지만 이 힘을 표현하는 화살표를 이렇게 영장해서 그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작용선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요놈이죠. 힘이 합력이 얼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이 동시에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가 F1과 F2가 두 개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힘이 F1만 주어진다면 여기 물체는 F1 여기 있는 물체는 F1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F2만 주어진다면 이 힘도 F2 방향으로만 따라갈 텐데 F1과 F2가 동시에 주어진다면 이 물체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건 우리가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대로 F1과 F2가 동시에 주어지면 F1과 F2 사이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F1과 F2의 합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F1과 평행한 방향으로 선을 하나 여기 긋습니다. F2와 평행한 방향으로 여기에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죠. 이때 요 대각선의 크기가 방향이 F1, F2의 합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1과 F2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이 F1과 F2 사이 각도가 만약에 크다면 합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F1과 F2가 요 방향 F1과 F2가 이렇게 각도가 크다면 대각선도 이렇게 짧겠죠. F1과 F2 크기가 각도가 작다면 이렇게
대각선 길이도 길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F1 빼기 F2는요 이라는데 이거는 빼는 거죠. F1 빼기 F2는 F1 더하기 마이너스 F2입니다. 이 마이너스 F2라는 거는 뭐냐면은 F2와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F2하고 F1하고 더하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 사변형을 이용하면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힘이 더해져서 똑같은 효과를 내는 한 개짜리 힘을 계산하라. 이것이 합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책에서는 같은 말로 알짜 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2N이 주어지고 있고 3N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알짜 힘은 얼마일까요? 오른쪽으로 1N입니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2N이고요. 왼쪽으로 2N입니다. 이놈 알짜힘 얼마일까요? 알짜힘 0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힘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 힘을 다 더해보니까 합력이 0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힘의 평형관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의 평형관계는 이런 조건이 만족하는데 지금 역학적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일단 생략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자, 우리 교과서 9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들을 좀 쓰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손에 놓은 물체, 손에 들고 있던 물체를 놓으면 중력이 작용하여 물체는 아래로 떨어진다. 또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는 서로 밀거나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자석 사이에는 서로 밀거나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탄성력이나 마찰력 등 여러 가지 힘이 존재한다. 이런 말들을 써놨죠. 즉 이게 뭐냐면은 힘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힘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힘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는 선생님도 다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학에서는 힘의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 물리는 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힘의 종류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힘이냐 인위적으로 존재하는 힘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힘은 첫 번째가 만류인력입니다. 우리가 일명 중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질량을 이게 그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하는 그 만류인력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힘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중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책에 전기를 띤 물체는 이렇게 얘기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나타낼 때 여기에 플러스 성질, 여기에 마이너스 성질을 나타내는 물체가 있다면 서로 끌어당기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 그 다음에 여기에 N극 자석이 있고요. 여기에 S극 자석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어떻게 되죠? 끌어당기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물리학에서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고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냐? 여러분들도 아마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죠. 이쪽 이렇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은 이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이런 거 배웠죠. 옳은 나사의 법칙. 그래서 전기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더라. 뭐 이렇게 시작이 돼 가지고는 결국에는 전기하고 자기하고가 발생되는 원인이 동일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책에서는 전기력과 자기력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물리학이라는 큰 개념에서는 전기력과 자기력을 아주 명확하게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자기력이라고 해서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일괄 취급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자는 중간에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죠. 이 원자핵도 양성자라고 하는 놈하고 중성자라고 하는 놈으로 결합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인데요. 중성자는 성질이 없죠. 그래서 여기 두 개 붙여놓으니까 플러스 성질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럼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쿼크라고 하는 놈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쿼크는 총 우리가 6가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이 쿼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현재 요거는 알지 못합니다. 쿼크가 정말 제일 작은 단위의 입자인지 아니면 쿼크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 원자핵이죠.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는 경우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이 되는데 이 원자핵을 구성하는 쿼크와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결합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힘들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한 상호작용력이라 그러고요. 하나는 강한 상호작용력이라 그럽니다.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자연적으로 존재하느냐?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데 이거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죠. 질량이라는 거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름을 질량 이런 물리량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한다라고 이름은 사람이 지었을지언정 질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람이 부여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두 번째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이름만 지었을 뿐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자기력도 N극과 S극 물론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놈을 N극이라고 하자 이렇게 사람이 이름을 지었을지언정 N극, S극 성질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당연히 요 약한 상호작용력, 강한 상호작용력 마찬가지죠. 이런 쿼크 입자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힘이기 때문에 요 네 개의 힘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는 인위적으로 존재하는 힘이다. 인위적인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용수철이죠. 자, 용수철이 힘을 줘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X만큼 당겼다고 봅시다. 가능한 일이죠. 이게 왜? 힘을 주면 모양이 변한다니까. 힘을 줘서 늘어나는 모양이 변한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문제죠. 용수철을 늘리고 난 다음에 놓았습니다. 놓았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죠. 이건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봐오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신기한 일은 아닌데요. 실제로 물리학적 개념에서 보면 얘는 사실은 좀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 분필에 힘을 줘서 부러뜨렸습니다. 당연하죠. 힘을 줬으니까 모양이 변했습니다. 당연한데 그러면 부러진 상황에서 힘을 안 준다 이거죠. 가만히 놓아두면 얘가 다시 붙지 않습니다. 부러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용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줘서 느린다는 것은 힘을 줘서 모양을 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힘을 놓았다는 것은 더 이상 힘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변형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모양이 다시 변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즉 무슨 말이냐면 구부러진 철사를 힘을 줘서 구부러뜨렸다면 구부러진 채로 있어야 되는데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줘서 다시 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용수철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줄어들기 위해서 힘이 주어진다. 이제 이 개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탄성이다. 원래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이라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시 모양을 원위치 시키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탄성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우리 교과서에 마찰력이라고 나오죠.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힘을 주지 않는다면 이 물체는 영원히 가겠죠. 영원히 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멈추죠. 이렇게. 그 멈추는 걸 우리가 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물체에게 왼쪽으로 힘을 줘야지 얘가 느려지면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찰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마찰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힘의 관계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왜 인위적인 힘이냐? 사람이 힘을 줘서 물체를 이렇게 용수철을 느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체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움직이게끔 인간이 안 했다면 당연히 마찰력도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인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상에 있는 우리가 자연적인 힘, 중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 집중하기도 좀 어려운 거고 요 놈들을 우리가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수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온라인 수업도 첫 시간이고 해서 오늘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